앞에서 설명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고려대학교 면접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면접 문제가 물론 각자 대학의 어떤 그 방침에 걸맞는 개성들은 있습니다. 개성은 있지만 나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면접 문제가 이렇게 많이 그 유사해지고 있다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소위 논술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과 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려대학교 면접에서는 여기 계열적합이랑 학업우수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그 수능 전 계열적합에서는 당연히 수능 최저는 요구하지 않고 면접 40%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면접 시간이 준비 시간이 계열적합 같은 경우는 21분으로 모집 요강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답변 시간은 7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열적합이 24분 준비에 7분 답변이었는데 문항수가 4개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21분으로 줄여준 걸로 볼 때 그 4문항 중에서 마지막 3번이나 4번을 2개 중에 하나는 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학업우수도 마찬가지로 심층 면접이 재시문형 면접이 진행되는 건 같은데 이 준비 시간이 좀 다릅니다. 준비 시간이 앞에 계열적합에 비해서 좀 짧습니다. 12분. 실제로 고려대학교가 과거에 이렇게 12분보다는 조금 긴 14분짜리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었었는지를 보면 올해 그 일반 학업우수의 면접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될지를 가늠해보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분, 6분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둘 다 문제는 특징이 비대면 화상 면접이다라는 겁니다. 이 비대면 화상 면접이라는 것은 연세대랑 좀 다른 부분인데 교수님 2분과 학생 1명이 3명이서 일종의 화상회의를 하는 듯이 그렇게 회의를 해 나가면서 면접을 진행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고 자, 이런 경우에 2분 중에 1명이 주된 공격수 역할을 하십니다. 이제 학생의 답변을 쭉 청취하면서 만약에 학생에게 물어볼 것들이 있다면 한 번쯤 반론을 한다랄지 추가 질문을 한다랄지 이런 역할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혹은 학생의 제시문에 대한 이해도, 문항에 대한 답변도 이런 것들을 주로 측정하시는 교수님이 계시고 다른 한 분께서는 학생의 이제 태도 관련된 부분들을 채점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태도라는 것은 학생이 뭐 이렇게 단아한 태도를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학생의 답변 방식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가를 주로 점검을 하는 게 태도 쪽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비대면 화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이렇게 자기 눈앞에 있다 보니까 더 학생들의 긴장도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또 학생들이 실제로 12분에 6분 아니면 7분 저렇게 짧은 시간 답변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답변이 지나치게 짧아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긴장하다 보면 말이 빨라지고 답변은 짧아지게 마련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교수님들이 추가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시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 여기 그 서류 면접에 대해서는 세모를 쳐놨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학생부와 관련해서 질문을 대부분 하지는 않는데 대학에서는 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언제 할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준비된 답변이 다 소진이 됐는데 시간은 남았다. 이럴 경우에는 학생부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해서 경험한 게 뭐냐? 여기 이런 걸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너는 여기서 진짜 뭘 느꼈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주된 면접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는 학생은 거의 없기는 한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고려대학교에서는 어떤 능력을 테스트를 하냐라고 놓고 봤을 때 요거를 문제 1번, 2번,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1번에서 분석 능력 100점, 20점, 그 다음에 2번에서 적용 능력 30점, 마지막으로 종합적 사고력 40점, 대략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석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물어보냐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럴 때 주로 물어보는 그 문제 유형이 비교 유형입니다. 이 제시문과 다른 제시문의 내용을 얼마나 이 학생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찾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전통적으로 1번에서 비교 문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적용 능력은 뭘 통해서 테스트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기준이 되는 제시문은 어떤 원리나 이론 쉽게 말씀드리면 비문학 제시문 얘를 기준으로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상황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실험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나 아니면 문학 작품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시문을 섞어서 이 두 제시문 앞에 나와 있는 이론을 얼마나 잘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요거를 물어보는 능력이 적용 능력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종합적 사고력은 앞에서 풀고 왔던 제시문들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전부 활용하고 종합해서 완전히 종합적인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것들을 점검합니다. 심지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물어보기 위해서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적절한 방향은 무엇이냐 이런 식의 굉장히 거창하고 큰 질문을 던져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 고대를 민족 고대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조국의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요 능력치를 다 합하면 90%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10%는 태도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문제는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특별히 자기가 지원한 단위나 과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묻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영학과 계열에 지원했다라고 해서 제시문을 경영 쪽의 문제를 푸냐? 그렇지 않다. 오전반이면 다 오전반 똑같은 문제를 푼다. 내가 오전 면접조다. 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기회균형 전형이랑 계열적합 전형인데 이 전형이 다르니까 문제가 다르냐? 그렇지 않다. 큰 틀에서 다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통합사회 기반의 교과 융합적 주제라는 것은 뭐냐면 사탐 과목으로 치면 사회문화, 생윤, 윤사 등등의 과목에서 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시문 내용은. 자, 그 다음 학생들에게 질문은 어떻게 던져지냐. 유형이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논술에서는 굉장히 익숙하고 유사한 주제들입니다. 비교, 설명, 평가, 견해 제시, 문제 해결 이렇게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비교 요거는 문제 1번에서 주로 나오게 되고 2번에서는 설명이나 평가를 시킵니다. 3번에서는 견해 제시나 문제 해결 능력, 요 종합적 능력을 3번에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특히 고대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제시문의 논지를 종합하는 종합적 견해 제시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을 얼마나 잘 개진할 수 있느냐의 능력을 주로 테스트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앞부분은 어찌 보면 연대나 고대나 상위권 대학들의 면접 문제가 공통된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고대에서는 주된 연습을 해야 되는 지점이 여기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 문제는 14분, 7분짜리로 기출이 됐던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제시문 길이가 꽤 깁니다. 제시문은 2개밖에 안 나왔었는데 14분, 7분짜리다 보니까 제시문은 길고 이 제시문 안에 2개의 대비되는 견해를 넣어놨습니다. 견해를. 그래서 이게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면 2번 문제에서는 이 2번째 제시문에 실험을 넣어놨습니다. 이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문제입니다. 간언의를 참고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타적 행위라는 게 개인과 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유롭게 말해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말하면 내년에 고대에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라고 되어 있지만 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 부분은 논의를 참고하여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참고해서 개인과 집단에 여기 나와 있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부분을 얼마나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자유로운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집단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정말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얼마나 다양하고 다각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조금 더 분량이 긴 21분, 7분짜리 기출 사례입니다. 우리 계열적합과 굉장히 유사한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시문 길이는 짧아졌는데 제시문이 이렇게 무려 4개가 출제가 됩니다. 제시문 4개가 나오고 앞에 없던 제시문인 자료 해석, 도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도표나 자료를 만나면 요거를 독해하거나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자, 문제는 나 관점에서 가를 비판해라. 2개 제시문 가지고 푸는 문제. 그 다음에 다랑 유사한 현대사회의 사례를 들어봐라. 그리고 해결책을 제안해봐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제 역시 단골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약한 부분인 사례를 제시하는 능력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를 21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3번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논지를 다 바탕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방안에 대해서 제시해봐라. 라고 굉장히 학생들 입장에서 당혹스러워 보일 수 있게 나와 있지만 이 문제를 푸는 정보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가나다라 제시문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조합을 해서 혹은 종합을 해서 답변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작년에 계열적합에서 기출이 됐던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제시문 길이가 앞서 봤던 짧은 제시문처럼 꽤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나 제시문에는 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시입니다. 자, 그 다음 다 제시문에는 신문 사설의 한 파트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제시문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 원리를 비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나다에서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비교해서 설명해라. 참고로 이렇게 세 개 제시문을 비교하는 문제는 지난 10년간 연세대학교 논술에서 1번 문제로 가장 빈출됐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 논술에서 가장 기출됐던 문제가 이제 고대 면접 1번에서도 출제되는 게 연대와 고대 문제의 유형이 많이 유사해지고 있다라는 걸 뒷받침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라하 제시문은 소설인데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완전히 최신 시사 이슈와 관련된 어떤 케이스를 해결해봐라 라는 게 아니라 문학작품을 파고들어서 문학작품에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앞에서 우리가 분석했던 제시문 내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봐라 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을 제시문 논지 활용해서 평가하는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3번에서는 이제 보험 서비스라는 내용이 다에 나와 있었는데 여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거 해결해봐라. 계속해서 불과 최근에 한 3개년도 문제만 보더라도 문제점을 해결해라, 문제점을 해결해라가 빈번하게 빈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4번입니다. 이게 이제 좀 특이한 문제였는데 지원 계열에서 또는 자기 전공에서 앞에 나와 있던 사고방식이 잘못된 사고방식인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예가 뭐가 있냐, 이걸 설명해봐라. 그래서 계열 적합이다 보니까 자기 계열 적합성을 좀 테스트하려고 했던 의도가 들어있는데 이제 이 문제를 올해도 물어볼지 그렇지 않을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답변 준비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하지만 연습 과정에서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3번이나 4번 문제를 병행해 가면서 연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기출문제였고 이것들을 합하면 주로 이것들이 전부 면접에서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고려대학교는 적용 설명이나 사례를 요구하거나 대안을 요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 특징으로 잡히더라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